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오랜만에 네. 촬영을 하는데요. 네네. 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뭐 최근에도 네. 뭐 완도 쪽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 전에도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쵸. 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소년법 규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소년법에서 크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소년이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소년이냐? 그러게요. 예, 그죠.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네, 일단 현재 소년법상으로는 만 10세 이상 네, 그리고 만 19세 미만까지가 소년이에요.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네, 그리고 이게 소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우범 소년이 있고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촉법 소년. 네, 그리고 범죄 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우범 소년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우려가 되는, 아, 그러니까 우범이죠. 그래서 네, 그런 소년들을 우범 소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아이들이 네,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냐? 네, 그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게 이 가출을 했다. 가출을 했다거나 네,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어떤 뭐 행동을 한다거나 네, 뭐 술 담배를 한다거나 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네. 입장이 불가한 곳에 가서 뭐 자꾸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네.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죠. 네. 특별히 범죄를 어른 기준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어렵지만 네, 뭔가 좀 불량해 보인다. 네, 이런 소년들, 네. 이런 소년들이 우범 소년입니다. 우범 소년. 예, 네, 그래도 저희 그 집 근처에 네, 학교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가 이제 밤에 보면 네. 운동장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네. 꼭 술 마시고 가는 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학생들이 우범 소년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네. 놀이터에 한번 가보면은 네. 놀이터 위에 네. 미끄럼틀 위쪽에 막 그렇죠. 술병이 놓여 있고 아침에 네. 가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네. 우범 소년이다. 그런 소년들은 네. 우범소년이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은 뭐냐면 네.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범죄를 저질른 이제 청소년이에요. 근데 네. 이 형법상으로는 만 14세 미만은 네. 그 범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자가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네. 그렇지만 범죄자가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촉법소년. 네, 네.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죄소년은 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죠. 네, 예, 그쵸. 그런 그러니까 것 같은데. 만 14세 이상부터 14세 이상. 네. 19세 미만까지죠. 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 네. 그리고 14세 이상이면은 네. 범죄소년으로.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렇게 해당이 되고 네. 그렇게 그런 소년 일반적으로 나이는 네. 이렇게 만 나이를 쓰거든요. 네. 쓰는데 만 나이를 안 쓰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소년은 이제 미성년자를 말하거든요. 네.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있어요. 네. 청소년은 만 나이를 안 써요. 청소년도 만 19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는데 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이제 네. 마셔서는 안 되는 게 술이고 술. 담배 이런 거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나이를 안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예전에는 만 나이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를 갈 때 예전에는 빠른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쵸. 없는데. 네. 근데 빠른 연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많이 안 됐어요. 만 19세는 안 됐는데 술집에도 가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 이제 법상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네. 그게 하도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네. 그 연나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현재 횟수에서 태어난 네. 횟수를 뺐을 때 네. 그 나이가 연나이거든요. 음.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상은 청소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상 그런 이제 사람들은 네. 이제 술 담배를 하지만은 또 술 담배를 해도 걸리지 않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 네, 그렇군요. 뭐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 10세 그런 미만은 그럼 뭐냐? 네.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청소년은 아니고 또 소년법상 소년이 아니고 네. 그 아동. 아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네. 아동법상도 만 18세 미만을 전부 다 아동이라고 그래요. 아, 만 예, 18세 미만을. 네네. 네. 그래서 이 만 18세는 그 뒤쪽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만 19세 미만하고. 네. 예, 좀 더 그건- 범위가 예. 넓네요. 아동이. 네,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는 소년법상의 나이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음. 이런 소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가장 크게 이제 차이인 건 성년하고 차이는 네. 그 일반적으로 성년은 이제 바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뭐 형이 뭐 이렇게 약하다거나 미약하다거나 하면 네.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거나 뭐 음. 구약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네. 바로 이제 형사 절차로 넘어가죠. 형사 재판을 받게 돼서 네. 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해가지고 형을 이제 선고를 하는데 네. 소년은 일단은 뭐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년원에 간다. 소년원에,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년부에서 이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는 종류거든요. 보호 처분의 종류인데 뭐 메토 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9호, 10호 처분이 이제 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소년부에 보내느냐, 네. 아니면 그냥 일반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과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범죄 통계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네. 그 소년 범죄 사건이 1년에 전체 몇 건이 있었냐면 몇 건 같으세요? 몇 건이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예. 뭐 몇만 건 되나요? 예, 한 7만 건이 조금 넘었었는데 음. 그 중에서 한 35%, 네. 3분의 1에서 30%를 넘기고 한 50% 가까이까지가 그 소년부 송치가 돼요. 아, 예, 굉장히 예. 많이 되네요. 예. 주로 이제 범죄 종류를 보면 소년부 송치로 된 범죄 종류를 보면 이제 절도죄, 절도가 가장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아, 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위반도 많나요?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은 주로 오토바이지 않겠어요? 아,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오토바이가 많겠군요. 예, 오토바이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 폭처법 위반으로 온 경우도 이제 있고요. 네. 꽤 있고 그 보호 처분 내용 중에 한 10% 정도는 폭행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있고 네. 그 7만 건 중에서도 네. 제일 범죄가 많은 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이제 제3범죄는 이제 절도죄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범죄들 있잖아요. 네. 흉악범죄도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매년 한 3,000명 가량의 굉장히, 소년들은 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사회에 있으면은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단적으로 사실상 중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청소년들이 한 3,000명 이상 된다. 와, 굉장히 이렇게 많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네. 소년부 송치는 사실은 뭐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네. 그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검찰이 많이 판단을 하겠죠. 네. 아니면은 형사 재판 중에 이제 법원 판사가 판단해서 이 소년에게 개전의 정의라던가 네. 뭔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면은 소년부에 송치를 해서 소년부에서
그 심리를 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촉법소년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게 처벌도 못 하는데 네. 촉법소년은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해요. 경찰서에 네. 뭐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가면 저는 촉법소년인데요. 이렇게 미리 저를 자신의 권리를 아는 거군요. 예, 날 네. 풀어달라. 뭐 아무것도 이렇게, 못한다. 예, 뭐 이런 건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그 실제 촉법소년도 이게 네. 소년원 송치가 소년원의 그 소년부에서 네. 이 처분을 해가지고 네. 그 위탁 기간이라던가 네. 아니면 좀 중한 경우에는 그 소년원의 단기. 단기간 뭐 1개월 안쪽으로 송치가 가능하고 네. 그 뭐 위탁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도 6개월 이내에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이제 네. 그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촉법소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서 전부 무조건 다 면제되는 건 훈방을 아니에요?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군요. 나이를 따지면은 네. 그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좀 생일이 빠른 아이들은 그렇네요. 벌써 4학년 때부터 이제 촉법소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이른 나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그 이제 뭐 이렇게 환경이 불우하거나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돼 있고 또 이 소년 그 나이를 찾아보면은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소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가 그 16, 17세. 그때가 16, 제일 17. 많다고 그래요. 네. 예, 그 고1, 고2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나이. 그렇죠. 그때쯤 나이대가 가장 많이 이게 들어가는 걸로. 뭐 신체적으로는 뭐 거의 다 성인과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년부 송치가 안 되고 일반 형사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법원에서 일반 만 19세 이상을 재판 도중에 그런데 만 19세를 넘어가잖아요. 범죄 당시에는 만 19세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재판 도중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소년법상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 이제 이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만 18세 미만의 자가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15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만 18세 미만의 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그래서 이 장기 2년 이상의 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정형 중에 뭐 몇 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같으면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최하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2년 이상의 이 형에 처해 이게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의 형을 정할 때 일반인 같으면은 이제 30년 이하까지 가능한데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10년, 장기로 10년, 길게는 최대한 10년까지, 그리고 짧게는 5년 해가지고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금니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아시나 모르겠어요. 딸 친구를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의 그 범죄자의 딸이 같이 이제 살인을 이제 공모해서 공동해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당시에 단기 4년, 장기 6년을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일단 4년을 살잖아요. 형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개전의 정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의 생활을 보니까 교화가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석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짧게 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4년 만에 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고 또 사형 무기라고 해도 15년밖에 안 15년. 되고 극악하게 뭐 부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집단생 뭐 동길 폭행해서 사실상 네. 그쵸. 뭐 집단 강간이라던가 이런 살인 뭐 강간 치사까지도 네. 그런 경우에도 뭐 15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음. 만 18세면은 네. 고3 고등학교 3학년 그쵸. 나이이기도 하고 사실상 다 성인이 아니냐 그래서 네.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도 그 뭐 기준 연령을 좀 낮추던지 그거는 네.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년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절차를 거쳤을 때는 이렇게 소년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면 소년부 송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범죄로서의 어떤 징역을 산다기보다 네. 이 소년을 어떻게 하면 교화하고 개전시킬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소년부 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판사라기보다 사회복지사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더 개전이라던가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 뭐 교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 부모가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어떡하든 내가 얘를 교육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뭐 어떠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보통은 이제 다시 가정에 돌아가요. 위탁보호라고 해가지고 뭐 그 가정에서 다 돌려보내는데 아니면 뭐 따로 보호 처분이 필요 없다거나 판단해서. 근데 이제 오히려 가출하거나 집안이 불우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다시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호 처분을 받는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나는 이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원이라는 곳이 또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에서 제적부 상으로도 전학이라던가 이렇게 소년원으로 전학 가게 되는 거죠. 학적상으로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뭐 약간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또 이런 또 요양원 같은 곳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합니다. 그 하는데 이게 소년법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 구호 10호 처분 소년 송치하거나 위탁교육 받거나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기도 하거나 하는데요. 그 문제는 그런 것이죠. 과연 이 나이가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과연 이렇게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좀 비난이 많긴 한데 좀 또 그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법 적용에 있어서 그렇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고 특히 소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어떤 보호자적인 입장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기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부에서 학교 폭력위원회라든가 이제 그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도 많이 이 담당을 하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현직 이제 선생님이나 학폭위에 이제 몸담고 있는 분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한번 2차로 소년의 범죄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